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리버풀전 패배로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려면 올 여름 예정된 재계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데요. 과연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큰 팀으로 이적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이적 가능성이 있는 팀은 어디인지 긴급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자 에이스이자 또 최전방 공격수까지 맡겨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젊은 팀, 새로운 팀의 주역으로 토트넘이랑 장기 계약을 해서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토트넘의 정말 진정한 역대 최고의 레전드로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 4연패거든요. 그 4연패가 안긴 타격이 뭐냐? 아니 이렇게 타협을 모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도박을 해도 될까? 마지막 커리어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31세거든요. 이제 올 여름에 또 생일이 지나면 32세가 되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워낙 잘했고 또 최근에는 축구계 전체적으로 이런 그 스포츠 과학의 발달과 또 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네. 물론 지금 유럽을 떠나긴 했지만 호날두 선수나 메시 선수도 그렇고 30대 후반 나이가 가도 정말 최정상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타고난 근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최소한 30대 중반까지 35, 36세까지는 최정상의 기량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이 속도가 좋은 선수들이 30대에 접어들면 속도가 떨어지면서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빠른데다가 당연히 경험이 쌓이는 만큼 속도 외에 다른 강점들, 기술적인 면, 경험적인 면, 시야, 운영 능력 모든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앞으로 2, 3년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월드 클래스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인 기록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 기록은 많이 좀 좋은 것들을 세웠지만 우승컵이 중요한데 토트넘에 남았을 경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경험이 부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커리어에 있어서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 챔피언스리그라는 최고의 무대를 경험하지 못한 시즌이 계속해서 나와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사실 이제 기록도 중요하고 수치도 중요한데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리그 우승, 월드컵 우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이제 저희가 분명히 모두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챔피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에는 나가줘야지 그 대회에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그 대회 안에서 화제가 될 수 있는데 가끔 어쩌다가 한두 번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정말 최고의 선수들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경우가 되면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하거든요. 그럼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콘테 감독과 함께 챔스에 복귀를 했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이루고.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탈락과 또 부상과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팀이 좀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줬던 기대감만큼이나 그 실망감이 최근에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치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경기 후 인터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챔스에 못 나가게 된 거 큰 타격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근데 사실 표정이 약간 좀 어두웠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보다는 말적으로 정말 산술적으로는 끝난 게 아니긴 하니까 에스턴 빌라가 남은 3경기 하나도 못 이기고 토트넘이 다 이기면 뒤집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의 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좀 시즌 끝나면서 환하게 웃길 기대했잖아요. 이제 그게 득점왕 경쟁 그리고 또 멋지게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그 순위를 좀 차지하는 것. 이걸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이걸로 좀 보답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는 모두가 참가하고 싶어한다. 모두가 원한다라고 말을 통해서 챔스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네. 솔직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유로파리그도 좋은 대회고 거기서 우승을 해서 다음에 또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챔피언스리그 가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물론 기적이 손흥민 선수도 얘기했어요. 축구계에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표정이 어렵다는 걸 본인도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정말 역대급 챔스거든요. 36개 팀으로 확장되고 처음 대대적인 프로모션도 이루어지고 그만큼 규모와 또 이제 위상이 높아질 대회가 될 텐데 그 대회를 손흥민 선수가 뛰지 못한 채 또 1년을 보내고. 근데 그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또 챔스에 나갈 수 있을까? 왜 걱정되냐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라는 그 팀의 운영은 챔스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돼서 챔스에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보면 챔스 진출권을 노리는 그런 플랜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을 만들기 위한 그 본인의 철학을 고추 세우는 그런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챔스에 못 나가게 됐을 때 그런 급의 선수 영입이 되겠느냐, 보강이 되겠느냐. 다른 또 챔스에 나가는 팀들은 예산도 더 늘어나고 그런 선수도 데려오고 챔스도 병행을 하고 더 강해질 텐데 그 팀들은 가만히 놀고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뉴캐슬 유나이티드처럼 그렇게 나가고 싶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일단 나가야지. 근데 일단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뭐라고 하는데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한테 다 대우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나가고 싶을 때 우리가 준비가 돼서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 하면 또 나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토날리의 징계 타격도 있었어요. 네. 그 징계랑 부상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뉴캐슬이 챔스에서 어떤 더 좋은 성과를 냈을지 모르거든요. 뉴캐슬이야말로 조금 불운해서 성적이 안 난 거고 토트넘은 불운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 대응법이 있는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집을 부려서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싫은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열심히 했고 모든 수를 다 써봤는데 불운해서 상대가 너무 잘해서 그래서 졌다.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세트피스 훈련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는데도 안 바꾸니까 이런 상황이면 감독을 경질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이랑 재계약을 해야 되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몇 년 갈 거면 그 기간 손흥민 선수의 남은 전성기 다른 팀에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침 점심 다 굶자. 저녁 맛있게 먹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얘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녁에 나는 그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올 시즌에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조언을 할 때 뭐 축구 영국의 현직 전문가들도 뭐 선수 출신들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데 왜 레알 이적설이 없고 왜 유럽의 빅클럽들 우승권 팀들이 이적설이 없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손흥민 선수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클럽의 위상을 보고 이적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확실히 뛸 수 있는 팀, 주전으로 뛰는 팀에서 뛰고 싶어 하고 또 토트넘이 배려해줬던 면, 토트넘이 잘해줬던 면 때문에 또 이제 보답하는 측면에 의리를 지킨 면도 있거든요. 네. 물론 아시안 게임 차출을 또 허락해줬던 부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힘들어서 이적하고 싶을 때 또 믿고 기다렸던 부분들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제안이 왔을 때 관심이 있던 팀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이 있었고 맨유, 맨시티 있었는데 그런 관심이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조건을 내기 위해서 왜냐면 그런 팀들 같은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은 항상 내가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싶다. 그러면서 성장해서 팀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연봉을 더 올리기 위해서나 혹은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줄다리기를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 다른 팀들도 이 토트넘에 저기 헌신하고 있고 줄다리기 안 나는 선수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오퍼를 이제 관심만 보이고 안 흔들리니까 추진 안 한 거거든요.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전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따라줘야 합니다. 보통은 그런 큰 이적을 할 때는 에이전트들이 가교 역할도 하면서 또 여기저기 뽐뿌질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거든요. 이걸 손흥민 선수가 원치 않아서 지금까지 안 했겠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물론 구단이 행사할 수 있는 1년 옵션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헌신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토트넘에서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적료를 또 보존할 수 있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팀의 리빌딩을 좀 원한다고. 그런 상황이라면 에이전트가 나서서 먼저 이제 지금 팀들이 나이도 사실 손흥민 선수 30대이기 때문에 영입하기 위해 제안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먼저 챔스의 우승권 팀들 쪽을 접촉해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 한번 던져보는 거 어때요? 지금 얘기해보는 거죠.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팀에 가고 싶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 팀에서 이렇게 또 이적 제안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역제안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이 CAA 베이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이전시입니다. 세계 최대 에이전시 중에 하나인데 소속된 선수를 보면요. 사실 이 CAA 베이스가 토트넘이랑 굉장히 친한 에이전시긴 해요. 그런 기 때문에 메디슨도 영입이 된 거고 사롱이고 뭐 많아요. 굉장히 뭐 지금 이 CAA 베이스에서 보유한 선수들을 네. 이제 그 현재 가치 순으로 보면 거의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네요.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의 킹슬리 코망도 그래도 있고 첼시의 콜 파머도 있고 유벤투스의 브레머도 있고 또 맨시티의 리코 루이스와 카일 워커도 있고 맨유의 바란도 있잖아요. 즉 이제 리버풀의 콴사도 있고 빅클럽에도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팀들과의 관계와 네트워크도 충분히
팀이 밀접하다. 즉 이런 팀들과 충분히 이제 얘기를 이제 다른 선수 때문에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선수 때문에 만났다가도 그 선수 소속 선수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항상 토트넘의 의리를 지켜왔지만 이제 커리어의 지금 막바지에서 좀 이제 큰 결실을 우승을 원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 계획이 장기 계획인 것 같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이번엔 재계약을 안 하고 좀 옮길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좀 어느 정도 하면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빅클럽들은 젊은 선수, 떠오르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지 30대에 접어든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아시아 마케팅도 되고 몸 관리도 잘 돼 있고 또 분위기도 잘 만들어줄 수 있고 골을 잘 넣는 선수 이미 프리미어리그 완벽하게 적응한 월드 클래스 선수라면 물론 엄청난 이적료를 쓰진 않겠지만 또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적정한 이적료에 또 손흥민 선수가 연봉을 또 엄청 요구하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적정한 연봉에 이런 즉시 전력감을 데려올 수 있다면 마다할 팀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리그, 어느 팀으로 가는 게 좋을지 네, 고민이 되는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챔스에 나가는 팀이어야 한다. 일단 명분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레전드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적을 한다면 꿈을 찾아가고 싶다. 왜냐면 예전에 뭐 아스널의 주장이었던 반페르시도 맨유에 갔던 게 우승하고 네. 싶어서 그리고 이제 챔스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 팀의 레전드들이 좀 약간 팬들의 비판을 좀 이제 감수하면서도 이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야망이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철천지 원수인 라이벌 팀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나 커리어에 이제 마지막 그 전성기인데 챔스도 나가보고 싶고 케인도 그래서 갔잖아요. 아니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큰 길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기량이 쇠퇴할 거란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질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어떤 그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이제 은퇴 수순을 밟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다려줄 수도 있다. 함께 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얻었어야 된다. 전 그 얘기인 거죠. 이 4연패가 주는 의미는 그 희망을 꺾어버렸다. 그 4연패는 챔스의 희망을 꺾은 것뿐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가르디올라 감독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수준의 팀을 구축을 했어. 완성이 됐어. 그래도 챔스 4강, 8강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실리적인 축구 만나는 팀에 받아갖고 뒤통수 맞고 세트피스 맞고 또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더 좋은 팀이었는데 우승 못했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는. 네. 가르디올라 감독도 맨시티에 부임해서 챔스 우승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 속에 본인이 변해왔고 실용주의를 체득했단 말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제 그걸 체득해서 우승할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영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뭐 유명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고 있는 길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 클롭이 갔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성적도 그렇고 과정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이제 몇 경기 4연패 당하면서 그런 믿음이 좀 깨지긴 했는데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방향성과 전술적인 뭐 특성에 대해서는 그게 있긴 한데요.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아직은 빅리그의 경험이 너무 적고 또 그들보다 이 빅리그의 처절함을 좀 더 깨우치지 못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감독들 같은 경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시간이 걸렸지만 그 전에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분데스리가 우승도 했고 챔스 그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도 했고 네. 클롭 감독도 뭐 챔스 결승도 갔었고 뭐 이미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 도르트문트에서도 성과를 냈었고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주긴 했는데 부임 첫 시즌에 FA컵 우승을 일단 했어요. 우승컵을 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그 과정에서도 실용주의를 체득했고요. 근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완고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길이 결국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손흥민 선수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 챔스를 진출한다면 좀 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챔스에 진출한다면 1년 더 함께 하면서 기다리고 팀 만들고 그 다음 뭐 시즌 정도 우승을 노리면서 데뷔를 장식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없이 한 시즌을 또 보낸다? 이건 좀 커리어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유에 있을 때 퍼거슨 감독과 함께 맨유의 전성기를 좀 구가했잖아요. 이제 34살, 35살 뭐 그때쯤에 좀 은퇴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맨유 떠나서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 가서 그렇게 하위권 팀 가가지고 이제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무릎 때문에 또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수처럼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부상도 없고요. 예, 사실 뭐 박지성 선수는 또 그렇게 하위권 팀을 가면서 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은퇴 이후로 준비하기도 했고 또 이미 맨유에서 너무 많은 우승 커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우승을 해야지 뭐 그런 팀에 가서 또 그런 뒤를 생각하지 그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일단 우승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 저희도 뭐 생각한 뭐 팀들이 있긴 한데 챗 GPT도 뭐 굉장히 이제 고지능의 AI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추진한다면 어떤 팀이 괜찮을 것 같으냐 저희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챗GPT가 글쎄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이 유럽의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그의 스타일과 능력을 고려해서 적합한 클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손흥민은 빠른 속도, 뛰어난 드리블, 그리고 결정적인 골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로 다음과 같은 팀들에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인터밀란 이렇게 네 팀을 추천을 했네요. 사실 이 팀들이 다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또 선수 경력을 시작을 했고 또 독일어도 잘 구사하기 때문에 항상 연결이 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협상까지는 없었어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팀인데 뭐 최근에는 케인, 다이어, 뭐 토트넘 출신 선수들도 좀 가 있고 결국엔 이제 측면 자원에 좀 보강도 좀 필요한 상황도 있고 이선 공격 자원에 네.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 역동적인 스타일과 잘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 뭐 사실 클롭 감독이 실제로 영입을 원했고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에 리버풀도 오퍼를 했었는데 리버풀에 갔을 때는 주전 경쟁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네. 포체티노 감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토트넘을 갔던 것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항상 언급이 될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음바페가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비니시우스도 있고 뭐 너무 네. 호드리그도 있고 뭐 안 돼요. 저긴 안 되고 인터밀란도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 자체 그 자금력이 그리고 또 팀의 리그의 또 위상도 손흥민 선수가 굳이 아니 그러면 지금 네 팀 나왔는데 갈만한 팀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은 또 클롭 감독이 떠나는데 후임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고 어떤 색깔로 또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네 팀을 챗GPT가 추천을 했는데 제대로 된 추천이 아닌 건가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좀 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좋다.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는 2018-19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8강에서 챔스 탈락시켰잖아요. 그 직후에 문의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 영입을. 근데 네. 당연히 뭐 토트넘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그때 아시안 게임 문제 등과 겹쳐서 이미 토트넘과 장기 재계가 체결한 상태다 보니까 아예 뭐 그 협상 자체를 진입을 못하고 그냥 문의만 하고 끝나버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디애슬레틱에서도 체크가 됐던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한참 젊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영입할 생각이 있겠느냐. 그래서 역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일말의 가능성이 뭐냐면 잭 그릴리시를 정말 비싸게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몸값만큼의 활약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고 지금 도쿠가 온 다음에는 확고한 주전도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도쿠도 물론 뭐 드리블 좋고 뭐 사이드에서 원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어리잖아요 근데. 예, 어린긴 하지만 저는 네. 뭐 그렇게 완벽한 확고부동한 주전이냐. 그래서 도쿠는 어리기 때문에 팔 수는 없어요. 막 데려왔기 때문에. 그릴리시를 처분한다면 왼쪽 윙어의 한 명으로서 저는 뭐 그 생각이에요. 맨시티에 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뭐 모든 경기 뛴다. 뭐 이런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스쿼드 멤버로 들어가서 다양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뭐 홀란, 알바레스와 같은 중앙 역할, 이선 역할, 측면 역할 다양하게 하면서 우승 멤버로서 또 어떤 선수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경쟁에서 너무 또 폼이 너무 좋고 하면 또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맨시티로 가는 게 전술적으로나 현재 팀 상황적으로나 그릴리시가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지금 가는 그릴리시가 뭐 첼시 이적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갈 수 있다면 얘기가 될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리버풀인데 뭐 챗GPT도 얘기를 했지만 클롭 감독이 나가면서 슬롯 감독이 올 거라는 얘기들이 좀 거의 뭐 요력시 되고 있는데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도 공격적이고 뭐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던 감독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공격 라인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왼쪽 기반으로 뛰기 때문에 살라가 오른쪽이라서 위치는 다르지만 살라가 계속해서 사우디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랑 나이가 동갑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살라도 이미 뭐 사실 살라는 리버풀에서 이룰 걸 다 이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슬림이기도 하고 거액의 돈을 이제 사우디에 가서 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타가 이미 영입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흐려졌지만 조타가 부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다르윈 누네스를 또 엄청 거액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나간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조타 혹은 누네스를 정리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게 충분히 명분이
자본이 된다. 특히 뭐 물론 이 선수들이 좀 어린 편이긴 하니까 장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또 아시아 마케팅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들을 적정한 이적료로 내보내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다른 유망주도 영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아버지가 납치했던 그런 문제들과 연결이 돼서 뭐 이 선수 역시 계속 리버풀에 뛸 거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계속 리버풀에 영원히 뛸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충분히 이제 매물로 또 나올 수가 있고 뭐 손흥민 선수가 트레이드도 가능한 부분도 있다 생각하니까 뭐 물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네. 이유가 없어요. 더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 쪽에서 좀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역제한이 들어간다면 맞춰볼 수 있다. 뭐 손흥민 선수와 조타 선수를 뭐 바꾸는 형태가 된다거나 뭐 누니에서 바꾼다거나 네. 뭐 디아스와 바뀐다거나 좀 일찍 이런 행보를 좀 가져갔다면 오히려 좋을 뻔했네. 클럽 감독이 지금 리버풀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워낙 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니까. 네, 사실 콘테 감독 시절에 챔스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면 리버풀이 영입을 하려고 움직일 거라는 보도가 알레스테어 골드 토트넘 담당 기자에게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무리뉴 감독 때도 그렇고 콘테 감독 때도 그렇고 막 기대감이 막 피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하고 나면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팀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포스테코글로 감독 떠났다가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러니까 저는 걱정됐던 게 오히려 작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한주 좋을 때 토트넘 재계약한다 손흥민 선수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때 딱 포스테코글로 감독 믿고 가면 되겠어. 계약했는데 후반기 망했어. 이러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침착하게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네. 바르셀로나도 한번 가볼 만한 팀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사실 바르셀로나는 돈이 없어요. 네네. 돈이 없는 팀인데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하피냐랑 토트넘에 연결되고 있지 그쵸? 않았어요? 하피냐랑 연결되는 이유가 바르셀로나가 하피냐에 만족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선수 영입이 안 되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피냐를 내보낼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는 좀 흡족하지가 않고 네. 주앙 펠릭스는 임대 선수잖아요. 즉 최대 3명의 측면 공격자원이 여름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하피냐를 토트넘에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좀 연봉 면에 있어서 좀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죠. 뭐 커리어를 위해서. 대신 이제 바르셀로나는 인건비, 셀러리 캡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피냐는 내보내고 손흥민 선수를 좀 저렴하게 데려와서 라리가 우승 및 챔스 우승을 좀 도전해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해를 본 그 연봉 부분들은 추후 은퇴 전에 뭐 다른 사우디를 진출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손흥민 선수 또 돈이 뭐 돈에 꼭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바르셀로나는 또 걱정스러운 게 레알 마드리드가 또 확고부동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로나가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괜찮을까요? 뭐 이미 차비 감독 첫 시즌에 우승을 하기도 했고 라리가에서.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바르셀로나 팀 자체의 상징성이 또 그렇긴 하죠.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훨씬 더 역사적으로 큰 팀이고 또 네. 그래도 토트넘과 비교했을 때는 우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높고 그렇습니다. 또 레반도프스키 손흥민이 함께 뛴다? 그것도- 결정력이 네.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비토로키 같은 어린 선수도 있고 뭐 그 미드필드 라인도 좋은 지원군들이 네. 있고 해서 또 사비 감독도 이제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그래서 했으니까. 한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있는 분이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역제안을 한다면 측면 공격 자원을 이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는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순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투엘 감독 떠나고 나면 여기 이런저런 변화들이 이제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스트라이커 중에 백업 자원인 슈퍼모탱 선수가 올여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팀을 떠날 것이 확실시 되고요. 이제 물론 유망주로 데려온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린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체구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직 생각만큼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르주 그나브리 같은 경우도 부상이 좀 잦고 이 선수가 좀 고액 연봉이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토마스 밀러는 뭐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측면 내지 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한데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 트로피를 굉장히 절실하게 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 우승도 올 시즌에 레버쿠젠에 내줬고 챔스 우승도 좀 못한 지 꽤 또 시간이 흐르고 있고 케인 선수를 영입 이미 한 가운데 케인의 조력자로서 손케 듀오를 다시 한번 바이에른에서 구축을 한다면 그것은 팀의 전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시아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미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적응도 필요가 없고 독일어도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바이에른 뮌헨도 손흥민 선수가 우승이라는 커리어를 노린다면 물론 분데스리가가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분명히 위상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무대다. 이게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리 케인과 다이어가 먼저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챔피언스리그. 뭐 글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네. 어찌됐거나 뭐 김민재 선수도 같이 뛰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뭐 저희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가정을 해본 거죠. 어찌됐거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팀을 추려본다면 이런 팀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방안을 말씀드린 대로 이 팀들은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 심지어 토트넘의 큰 충성심을 보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원한다면 에이전트 단계에서 문의했을 때 먹자를 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좀 추려본 건데요. 물론 이런 일 없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사랑하는 팀이고 적응한 팀이고 손흥민 선수의 팀이잖아요. 남은 3경기 다 이기고 에스턴 빌라가 이기지 못해서 챔스에 나가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네. 좀 변화하거나 혹은 아니면 정말 좋은 또 감독을 토트넘에서 좀 선임을 해서 비전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일이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손흥민 선수의 좀 커리어가 아름답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남은 경기 좀 총력전을 펼친 가운데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또 기다려 예, 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네. 거니까요. 이것도 쉽지가 네. 않네요. 네. 보니까 이제 다른 팀으로 떠나고 손흥민이 이적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가 31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서 그냥 손흥민 나이 보고 기량 보고 그냥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그렇죠. 거예요. 또 사실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과 협의도 필요하고 또 네. 새로운 곳에서 또 이적이라는 게 많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본 것이고요. 만약 그렇습니다.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네. 사실 많은 가짜 뉴스들이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간다, 리버풀 간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만연해서 현재 그럼 이 팀들의 상황과 갈 수 있는 팀들의 상황과 또 갈 수 있는 방안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아니 그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동행을 이어가는 것, 토트넘과 한 몇 년 가면서 우승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열린 자세로 남은 3경기는 안 좋은 이런 네. 경기 결과를 말도 안 되는 자위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은 일정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이 받은 상처, 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기적적으로 진출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지 남은 시즌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